자, 첫 번째 문제 읽어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이번에 소개할 곳은 함양산림입니다. 이 숲은 당에서 귀국한 땡땡이가 천령군, 함양군 태수로 부임하였을 때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삶을 직접 살펴본 땡땡이는 개혁 방안을 담은 시무책 10여 조 하게 되면은 최초원이죠. 최초원이 되고 진성여왕이 나오네요. 신라 9세기에 신라가 망해가는 과정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자, 보기 하나씩 읽어볼까요? 유식의 교의를 담은 해, 신밀, 경, 소. 이렇게 뒤에 소 이렇게 붙으면 주석서예요. 자기가 이제 해, 신밀, 경이라는 거를 자기가 해석해봤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원칙이 지은 거죠. 우리가 신라시대의 승려에 대해서 정리해봐요. 맨 처음에 나오는 거, 원광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원광 하면은 집업진 시대에서 진흥왕 때 화랑도와 엮어가지고 기억을 해두면 기억이 쉬워요. 세속오개. 이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보기 1번에 나온 원칙이에요. 원칙은 당에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유시각이라고 해서 경전 해석에 관한 대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면은 보기에 나온 해신밀경소가 대표적인데요. 이거 하나만 외워두면 될 것 같아요. 한능검에서는. 이후에 이제 원효하고 의상이 나오죠. 이때 가면 이제 통일 전후가 됩니다. 우리가 통일 전후에 엮어 있는 인물들 원효하고 의상이 돼요. 원효는 이제 육두품이고요. 의상은 진골 귀족이다. 원칙도 이제 육두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그냥 설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육두품으로 받아들여지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수험상 중요하지는 않고요. 원효하고 의상이 중요합니다. 책부터 외우죠. 화대 금십 해가지고 저도 화대 금십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화엄경소, 대승기 신론소, 금강산매경론, 신문화쟁론. 그래가지고 원용하게 되면 주로 나오는 게 일심사상하고 화쟁사상입니다. 교종 내에서 그 종파 간의 대립이 굉장히 많은 그런 때예요. 그래서 이런 책들의 내용 자체를 뒤에 보면 지금 소 이렇게 붙었죠. 화엄경이라는 거를 자기가 해석한 거, 대승기 신론이라는 거를 자기가 해석한 거 이런 게 되고요. 책 하나하나의 내용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능검 공부할 때는 그냥 원효하면은 화대 금십에서 앞글자를 따가지고 외워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의상하면은 당에 유학을 갔다 왔죠. 원효는 안 갔다 오고 해골 바가지에 물을 먹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안 갔다 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 시험에 있어서 의상은 영주 부석사를 기억해 두시고요. 원효는 이제 분황사인데 우리 시험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이해하는 게 다 교종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오교에 대해서 다 외우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한능검에서는 이게 안 나와요. 의상의 서적에 대해선 화엄 일승법계도 딱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 이제 화엄경소고 화엄 일승법계도에서 일이라는 게 나오죠. 일. 의상이 주장한 것 중에 이제 일즉다 다재길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가 전부고 전부가 또 하나다라고 하는데 이 일이 말하는 게 왕입니다. 의상은 지금 진골 귀족이잖아요. 그래서 원효가 아미타신앙 정토종이라고도 하는데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다 해가지고 내세 현세가 힘들지만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 누구나 다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런 거를 해서 대중화에 기여했다고 한다면 이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아미타 플러스 관음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이제 관세음보살이에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것만 외치면 된다 해서 이쪽이 이제 아미타가 내세라고 한다면 이쪽을 이제 현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불교 대중화에 같이 기여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온 인물이 해초예요. 해초하면은 원효하고 의상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태초는 당하고 인도, 뭐 중앙아시아 그런 곳들을 갔다 와가지고 이 중에 이제 인도를 갔다 왔죠. 왕후 천축국 전을 씁니다. 인도에 갔다 온 기행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책 이름들이 좀 나왔는데 저도 그 공무원 시험 관련해서는 화대금십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화대금십하고 화엄 일승법궤도 이 1이라는 거 일찍다 다지기를 생각하면 좀 암기가 쉽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5명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볼까요? 원광, 그리고 원측, 원효, 의상, 그리고 해초까지 나왔죠. 추가로 이제 할 거는 원효의 아들이 이제 설총이 있죠. 설총은 우리가 정치사 할 때 엮어가지고 자꾸 외웠는데 설총이 나와가지고 뭐 이두를 정리했다. 시문왕에게 화한계를 바쳤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내용은 화면을 정지해 놓고 다 그대로 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문화사 쪽에서 원효하고 의상을 구분하는 문제가 뭐 제일 외우기가 좀 어렵죠. 자, 보기를 계속 읽어봅니다. 이번 외교문서 작성에 능하여 청방 입문표를 작성하였다. 이제 김인문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우리가 무문신 할 때 이 무열왕의 아들이 김인문이 있습니다. 문무왕도 있는데 김인문의 형이 이제 문무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삼국통일 과정에서 당하고 사이가 이제 한번 틀어지게 되죠. 나당 동맹이 체결되어 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이제 나중에 나당 전쟁이 되잖아요. 김인문이 이제 당으로 가 있던 시점에 여기서는 이제 신라하고 당이 전쟁을 하잖아요.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김인문이가 이제 당에 있다가 갇힙니다. 끝까지 이제 귀국을 못하고 당에서 죽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김인문을 풀어달라라는 그런 글을 쓴 게 청방입문표예요. 청방입문표가 우리 시험에서 잘 던져줍니다. 이제 외교문서에 능한 강수라는 인물 기억해 두시고요. 3번 한자의 의문을 빌려 우리말 표기한 이두를 정리하였다. 원효의 아들인 설총이죠. 설총하면 딱 2개만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이두 정리하고 화한계. 4번 신라말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해인사 묘길 상탑기를 남겼다. 이게 이제 최치원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승려들이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다. 그를 가지고 이제 묘길 상탑기를 남겼다고 한 건데 약간 들어간 내용이죠. 아마 이제 이 문제에서도 소가법으로 묘길 상탑기를 모르더라도 뭐 풀 수 있는 정도가 나오지 않았나. 당연히 뭐 최치원이라는 내용을 안다면 뭐 1번, 2번, 3번이나 5번이 그렇게 최치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볼 때는 외워두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해인사 묘길 상탑기 하면은 최치원이다. 5번 읽어봅니다. 종파 간의 사상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10문화쟁론을 지었다. 원효에 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5명, 승려 5명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많네요. 이 문제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에 유학하고 돌아와 영주에 부석사를 세웠다. 누구예요? 의상이죠? 그리고 여기는 무예가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고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게 했죠. 여긴 뭐예요? 관세음보살이죠? 관음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원효에 대한 설명이 있죠. 무예가, 원효가 요석공주하고 결혼해가지고 설종을 낳게 되고 이제 집을 나가버린다고 했어요. 나쁜 남자라고. 무예가나 부르면서 돌아다녔다. 원효와 의상에 대한 설명으로 관은 거를 고르는 거네요. 법화신앙을 바탕으로 백년결사를 이끌었다. 고려시대에 가면은 이제 요새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무신기 때 가게 되면 고려도 한번 정리를 고려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깐만 간단하게만 하자면 진울이 있고 해심이 있어요. 진울의 이제 제자죠. 같이 수선사 이제 2대 교주가 되는 게 해심인데 요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기에는 이렇게 3명만 알면 돼요. 이때 나온 요새. 백년결사를 이끌었다. 지금 뭐 이 내용 정도만 외우고 넘어갑니다. 이번 화음 1승 법궤도 1이 나왔죠. 우리가 의상하면은 뭐 일찍다, 다재길 이라고 해가지고 이 1이 왕이라고 했어요. 이게 의상이 이제 진골 귀족이니까 그렇죠. 화엄 사상을 정리하였다.
여기서 화엄 이렇게 어우러진다면 여기는 이제 화쟁사상이죠. 3번 불교 교단을 통합하기 위해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의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천도 이제 고려시대에 들어가서 배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4번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왕호 천축 국전을 저술했다. 통일신라 때 해초에 대한 거죠. 해초는 이 선지로 자꾸 섞어가지고 같이 잘 내줍니다. 5번 심성도야를 강조한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였다. 무신정권기의 해심이죠. 여기 이제 나오는 거죠. 진우라고 해심이 나오잖아. 해심이 이제 유불일치설을 주장을 하면서 성리학 수용에 토대가 이제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진울, 요새, 해심 뭐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고려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삼국시대를 뭐 좀 외워놓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밑줄근 이 종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라남도 화성군 쌍봉사에 있는 국보 철감선사 승탑입니다. 승탑이란 단어가 나왔죠. 승려의 사리를 보관하는 승탑은 이 종파가 수용된 이후 9세기부터 유행하였습니다. 9세기면 뭐예요? 신라 말이죠. 통일신라 말. 뭐 교종이 아니고 선종이 시작되게 되죠. 뭐 가지산파부터 수미산파까지 구산이라고 했습니다. 구산에 대한 선종에 대한 내용을 골라주면 되죠. 1번 동경대전을 경전으로 삼았다. 우리 이제 근현대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동학 농민운동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 이제 동학에 관한 설명입니다. 동경대전하고 이제 용담유사가 있어요. 동경대전은 뭔가? 동경대전은 뭐 우리 교회 가면은 성경책하고 찬송가 있잖아요. 이게 성경책 같은 거고 용담유사 이게 가사집 해가지고 이게 찬송가 같은 겁니다.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하면은 동학이다. 이번 당군을 숭배의 대상으로 하였다. 대종교에 대한 이야기죠. 1909년 나철과 오교요가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뭐 정근대 근현대사가 가지고 배울 내용이에요. 3번 대성전을 세워서 옛 성현의 제사를 지냈다.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조선시대에 가게 되면은 이제 성균관이나 향교에서는 뭐 공자같이 옛 중국 인물들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좀 공적인 교육이죠. 그리고 사적인 교육으로 가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서원이 있는데 서원에서는 우리나라 인물들을 배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대성전이라는 거는 성균관이나 향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유학이나 성리학에 대한 특히나 이제 성리학이라고 봐야죠. 성리학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4번 참선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하였다. 4번이죠. 4번 선종이 대표적으로 우리 교종이 있고 선종이 있잖아요. 교종은 5교라고 해가지고 뭐 10개 법화법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나오지 않고 교정은 이제 좀 똑똑해야 돼요. 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식이면 선종은 우리가 불립문자라고 해가지고 문자보다 이게 심성도야를 중요시합니다. 교종은 지식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지식이냐 선종 심성을 도야하는 거냐 뭐 이런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참선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교종의 선종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 마음속에 하늘님을 모시는 시천주를 강조하였다. 이거는 동학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약간 외울 게 좀 있어가지고 어려울 수가 있죠. 자, 다음 문제 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오경 중 하나인 동경 영원부 유적에서 발견된 불상입니다. 보타반의 다보불이 설법받은 석가불을 불러 함께 나란히 앉았다. 뭐 이불 병자사항이죠. 발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발해에 해당하는 걸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왜 칠지도를 만들어 보냈다. 백제 근초고왕 때 일어난 일이죠. 2번 이군 6기의 군사 조직을 운영하였다. 고려에 대한 내용입니다. 3번 신라도를 통해서 신라와 교류하였다. 3번이 답이죠. 뭐 발해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가 끝에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해에서 중경에서 동경으로 갔다가 남경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게 신라도라고 했습니다. 문왕 때 이후에 이제 당하고 신라하고 다시 친해져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죠. 자, 4번 광평성 등의 정치기구를 마련하였다. 궁에 대한 설명입니다. 후 고구려에 대한 얘기죠. 구조 오소경의 지방행정 제도를 갖추었다. 통일 이후에 신문왕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다음 문제 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땡땡땡은 설총을 낳았다. 그럼 누구예요? 원효죠. 원효가 설총을 낳고 나가버려서
무예가나 부르고 돌아다녔다. 설총을 낳은 이후 속인의 옷으로 받고 있고 스스로 수성거사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수성거사. 참고로 알아둡니다. 일단 뭐 설총을 낳은 이후에서 설총을 딱 읽는 순간에 원효구나 알 수 있겠죠. 원효, 우연히 광대들이 갖고 놀던 큰 박을 얻었는데 모양이 괴이하였다. 모양을 따라서 도구로 만들어 화엄경에 구절에서 이름을 따와서 무예라고 하고 노예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보기 읽어봅니다. 부석사를 창건하였다 하면은 의상이죠. 백년 결사를 주도하였다. 고려에 나오는 승려입니다. 요새. 3번 왕후 촌축 국전을 남겼다. 이렇게 선지로 자꾸 띄워주는 거죠. 성동왕 때 해초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초가 굉장히 잘 나오네요. 감초처럼 잘 나옵니다. 왕후 촌축 국전을 남겼다. 인도 기행문이라고 했죠. 감초처럼 잘 나오는 해초. 4번 금강산매 경론을 저술하였다. 4번이 정답이죠. 책을 다시 한번 써봐요. 화대금십 이렇게 저 외우고 있는데 화엄경소 화엄경이라는 책이 기존에 있었고 자기가 여기에 대한 주석서 해석을 해본 거죠. 대승기 신론이라는 책이 있었고 이거를 또 해석을 해본 거예요. 대승기 신론소 금강 산매 경론 그 다음에 십문화 쟁론 해가지고 신문화 쟁론은 여러 논리를 가지고 뭐 10개로 정리를 했다. 뭐 이런 책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화대금십에서 제발 알아놓자. 오늘 이 영상이 약간 좀 많은 것 같아요. 문화사 중에서 특히나 불교 관련된 거는 생각보다는 조금 약간 깊게 나오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제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첫 번째 문제에 보면은 뭐 해 신밀경소 총방 입문표 이건 뭐 헷갈리지 않을 것 같고 이두 정리했다 헷갈리지 않을 것 같고 신문화쟁론 책 제목 정도만 그렇게 외워 놓기만 해도 답은 이렇게 소거를 해서도 고를 수가 있고 해인사 묘길 상탁비를 남겼다. 최치원 이것만 알고 있어도 고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 정도를 하게 되면 뭐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 또 하려고 마음 먹으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게요.